많은 분들이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AI가 잘하는 것과 그리고 못하는 게 있다는 건데요. 현행 법령 하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관여나 개입 없이 AI 기반 시스템이 전문가를 대체하는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또 현재의 AI 기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AI 기술을 통해서 법률 서비스의 형태나 방식이 더 다양해지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모델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의 첫 번째 조항은 능력구비라고 번역되는 컴피턴스 조항인데요. 해당 조항을 보면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된 이점과 위험을 골고루 이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상세한 해설로는 미국의 ABA가 2024년 7월에 발표한 Formal Opinion 512를 보면 되는데 능력 구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에 대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엘박스에 부여된 역할은 법조계와 기술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고 잘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용 AI는 가장 중요한 게 정확도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라이어빌리티 비즈니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99번을 잘한 걸 가지고 한 번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면피가 정당화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엘박스가 보유하고 있는 판례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답변의 내용이 굉장히 정확하고 또 신뢰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엘박스 AI를 써보니까 일반 생성형 AI들에 비해서 할루시네이션이 훨씬 적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허위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변호사들 업무에서 정확성이 사실은 생명인데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AI 기술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 두 번째로는 GPU,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데이터인데요. AI 발전사에서 이 세 요소 중 기술적인 차별성을 견인한 것은 늘 데이터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엘박스는 시작부터 양질의 데이터에 집중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판례 이미지를 디지털화해서 텍스트로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DNA 자체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일 때나 지금이나 도움이 되고 싶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을 한 것뿐인데요. 지금은 AI 개발자분들과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들에게 법률의 특수성을 설명을 해드리고 동시에 법조인들의 실제 니즈를 제품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법률 AI에는 섬세함이 필수적이라 생각을 해요. 섬세한 정확성, 신뢰성을 사례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요소를 충족해야 비로소 법조계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도구가 탄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도메인에 특화된 질문들은 답을 잘 못하거나 틀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드문 데이터를 활용하는 태스크일수록 외부에서 문서를 가져와서 그 문서를 참고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RAG라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RAG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 모델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할루시네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RAG 기술이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법률 분야 같은 곳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특화된 기술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또 개발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환각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을 교육하고 또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도 엘박스의 판례 검색을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엘박스 AI가 나오면서는 파트너가 하나 생겼다 하는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를 해야 할 때나 의뢰인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찾아보고 싶을 때, 혹은 어떤 주장을 해야 할 때 그 근거에 해당하는 판례가 찾고 싶을 때도 빠르게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의도에 맞는 판례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많이 엘박스를 사용하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법관 AI 체험단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AI 서비스, 저희 엘박스 AI도 마찬가지고요. 공식적으로 유료로 서비스를 도입해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가리지 않고 법률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본인들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기술 자체를 우리가 다 처음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업 자체가 어떻게 다르게 정의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 엘박스 AI를 써주시는 분들은 감사하게도 매일같이 써주면서 제품 개선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풍부하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유저분들과 함께 그림을 풍성하게 채워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서비스가 어떻게 검색 서비스와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AI 서비스에 변호사들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의견을 드렸어요. 엘박스에서 나오는 답변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개선되는 걸 보면서 실제로 내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서비스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뿌듯함과 효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소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기존의 판례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고 어떠한 법리가 적용돼야 되는지를 재판부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내외 유력 학설들이나 해외 판례들이 중요한 논거가 되어줍니다. 그런 부분까지 엘박스 AI가 학습을 할 수 있다면 변호사들이 실무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24년도 7월 달에 발의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즉 인공지능을 벗어나서는 리걸테크 산업을 논의조차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제가 법조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대략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기술적 진보보다도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할 수 있는 변화의 문턱에 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AI 기술로 인한 변화는 어떤 분야에 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그런 변화입니다. 법률 분야에서도 AI 기술의 활용이 어떤 선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업무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 이 시점이 AI 기술을 활용하고 훈련하고 또 실수도 해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법률 전문가의 업무와 결부되면 결국은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처음에 청운의 꿈을 안고 내가 왜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었는가, 그 꿈을 정말 말 그대로 실현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업무 자체가 재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송무나 자문, 의견서를 쓰는 영역만이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개발 영역이라든지 전략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국에서는 다 변호사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또 거기서의 신뢰를 얻고 이런 역할들은 AI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 변호사의 영역을 더 넓혀 나가면서 AI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 AI가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들의 상향 평준화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법률 AI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이 파도의 높이가 얼마가 될지는 사실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 파도에 휩쓸릴지를 걱정하기보다는 이 파도를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가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만의 노력으로 이 모든 변화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은 다종다양한 법률 전문가들, 또 그 법률 전문가들과 법률 소비자들,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가나 공공기관들, 이 모든 기관들이나 참여 주체들을 데이터와 기술과 인공지능의 힘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엘박스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